네, 이번 영상에서는 C++17 기능 중에 Initializer Condition, Generalized Range 4, 그리고 Attribute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itializer Condition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itializer Condition은 if문이나 스위치문을 작성을 할 때 그 조건과 그 초기화문과 조건을 if문에 한꺼번에 명시해 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 예제를 보시면 메인에서 맵을 초기화를 합니다. 1.0 퍼스트 넣었고요. 2.0 세컨드, 3.0 서드를 넣었습니다. 문법은 if문이나 스위치문의 괄호 안에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두 문장을 두 익스프레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익스프레션이 한 번 실행이 되고 실제로 무조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검사하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if문을 실행하기 전에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if문 위에 작성을 했었죠. 근데 initialize condition 구분을 사용을 하면 이제 if문 안에 초기화 문장과 조건문을 동시에 작성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 예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요. C++17 스탠다드를 지원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맵 컨테이너 M에 대해서요. find 2.0을 호출합니다. initialize 문이기 때문에 포문에서처럼 이 문장이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IT에 iTorrent가 대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 품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컨디션 문을 검사를 합니다. AND가 아니면 이걸 실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요. 지금은 2.0을 발견하기 때문에 결과가 세컨드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일반적인 그 관례 예전 그 관례를 만족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변수 선언이 초기화되었다면 그냥 쓰는 게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때 선언된 이 변수는 else, if 안에 블락이 아니라 if 블락이 아니라 else 블락에서도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관례를 따라서 이 IT 변수 역시 else 문장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이 Initialize Condition에 관한 C++17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네, 그 다음은 Generalized Range 4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Range 4가 소개되면서 컨테이너를 아이터레이션 하는 게 되게 간단해졌는데요. 소스를 복사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스를 어, github.com의 gp101에요. 그 유튜브 링크 상에 보면 밑에 댓글 위에 설명하는 부분에 있으니까 거기서 소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음, 사용자 정의 구조체나 클래스가 begin이나 end를 리턴하도록 작성되어 있다면 generalized range 4에 사용하는 게 이제 예전부터 가능했습니다. 예를 보시면 일반적인 general range 4 문법을 보시면요, initialize list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자열을 초기화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배열이나 어떤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돼서 오토 C로 받아서 루프를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에 대해서 아이터레이션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합니다. 네, 실행을 빌드한 이후에요. 실행을 해보면 네,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irst world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first word는 내부적으로 데이터라는 std 스트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지금 end of string은 정의가 안 됐습니다. 안 됐다고 가정하시고요. 내부에서 begin과 end를 가집니다. first word가 begin과 end를 가지기 때문에 ranged for 문장에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ranged for 문장은 해당하는 타입에 대해서 begin과 end 조건으로 end 조건이 코드가 생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begin과 end가 있다면 generalized ranged for에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first word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유니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서요. 첫 번째 멤버를요. 데이터를요. 헬로 월드로 초기화를 했죠. 그러면은 역시 레인지드 4에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어, 왜냐하면 퍼스트 워드가 비긴과 엔드를 리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드 해보면 빌드 이상이 없고요. 만약에 레인지드 4에 쓰려면은 비긴과 엔드가 반드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비긴이 없다면 빌드 하려고 시도를 하면요. 비긴에 해당하는 코드를 생성할 수 없어서 컴파일 시간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원래 기본적인 레인지4의 사용법이었는데 이제는 Generalized Range4라고 해서요. 조건을 만족하는 수식만 있다면 AND가 아이터러트가 아니라 어떤 객체를 리턴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를 쭉 출력하다가 공백 문자를 만나면 어, 더 이상 아이터레이션을 하지 않고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런 조건들을 가끔 구현해야 될 일이 있겠죠. 물론 일반적인 비긴 엔드를 쓴다면 폼은 안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generalized range for를 쓴다면요 아이터레이션 자체에서 자동으로 공백을 만나면 브레이크 되도록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end of string이라는 객체 내부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end of string 객체는 아이터러터를 받아서요 아이터러트를 전달할 때는 펑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괄호 열고 닫고를 디파인을 해줘야 되고요. 파라미터로 아이터러트가 넘어오면 아이터러트가 엔드 오브 스트링은 아닌지 끝은 아닌지 그리고 공백은 아닌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아닐 때만 true를 리턴하기 때문에 끝을 만나거나 공백이면 false가 리턴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end of string을 리턴하는 end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begin end를 begin하고 end를 호출을 하는데 end의 리턴 타입이 end of string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ranged 4의 코드가 생성되는 걸 보면 begin과 end가 아닌지 not equal 연산자로 begin end를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ranged 4에 쓰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코드를 생성하려고 할 때 begin은 아이터러터를 리턴하고요. end는 end of string을 리턴하는데 아이터러터와 end of string에 대해서는 not equal 연산자가 디파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타입에 대해서 not equal 연산자를 디파인 해주면 제대로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not equal을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아이터러터, 두 번째 아규먼트는 end니까 end of string이어야 돼야 되겠죠. end of string을 주면 이 두 개의 not equal 연산자를 end of string p에 아이터러터를 전달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호출이 되겠죠. 예,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조건은 얘를 검사를 하니까 일반적인 레인지 4에 대해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빌드가 되고요. end of string 체크에서는 끝이나 공백을 만나면 false를 리턴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백을 만나는 순간 리턴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의 실행 결과는요. 헬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로우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generalized range 4고요. 이제 주제를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애트리뷰트에 관한 겁니다. 네, 아주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유니티 같은 데서 C샵으로 작업하다 보면 애트리뷰트가 되게 막강하게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사용자 정의 애트리뷰트를 정의한 다음에 에디트 기능을 확장시킨다든지 UI를 바꾼다든지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랭귀지 피처를 업데이트가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C++17에서도 애트리뷰트를 쓰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애트리뷰트 쓴 예제를 복사를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트리뷰트를 쓴 예제입니다. 먼저 애트리뷰트는 함수나 타입이나 뭐 변수나 클래스의 어떤 속성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컴파일러 밴드에서 미리 정의된 애트리뷰트들을 가지고요. 사용자가 이것을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아직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는요. 사용자 정의 그 애트리뷰트를 지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군데 찾아봤는데요. 먼저 애트리뷰트의 문법을 보면 브래킷 두 개와 닫는 브래킷 두 개 사이에 애트리뷰트를 적어주는데요. 문법 보면 애트리뷰트를 적어줄 수도 있고요. using하고 namespace 애트리뷰트 리스트를 적어줄 수도 있고요. 다음에 괄호에 파라미터를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문법입니다. identifier, namespace, scope resolve identifier, identify argument list야.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법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애트리뷰트가 C# 같은 경우는 브래킷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C++에서는 브래킷 두 개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왜 그런지 한번 지금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애트리뷰트를 이렇게 정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정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람다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정하면 람다를 사용할 때 새로운 문법이 필요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람다 문법을 보시면 람다를 정의할 때 이렇게 브래킷으로 시작을 합니다. 함수의 파라미터를 괄호 사이에 명시를 할 수 있고요. 함수의 바디를 브레이스 사이에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죠. 이게 람다 문법인데요. 뭐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어,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예, 지금은 에러가 나지 않, 요 테스트에서 에러가 났는데 일단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데프리키트, 요거는 워닝이 날 겁니다. 네, 이것도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없이 컴파일이 됩니다. 여기 람다 템퍼러리 뭐 템퍼러리 펑션 혹은 뭐 이름 없는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함수를 정의한 거거든요. 이 람다가 기존의 어레이와 문법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앞에 아이덴티파이가 없어야 됩니다. 이러면 어레이 접근이 돼버리거든요. 포인터를 이용한 어떤 A에서 시작하는 어떤 요소 접근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법 오류가 문법에 모호함이 발생을 하지 않죠. 그래서 부득불 뭐 괄호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브레이킷으로 시작하도록 람다 문법을 정했거든요. 근데 애트리뷰트가 만약에 이렇게 브레이킷 열고 닫고로 시작을 하면 람다 문법과 모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 그 표준 위원들이요 브레이킷 두 개로 애트리뷰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이렇게 기본으로 정의된 애트리뷰트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no discard란 말은 함수가 리턴하는 값을 디스 그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디스카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데프리키트 애트리뷰트를 정의를 해주는데요. 이 테스트 함수는 호출하면 안 된다. 폐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출하려고 시도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타입에 대해서도요. 타입 디프 앞에 데프리케이트를 붙이면 이 타입은 폐기되었다.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데프리케이트 된 타입을 쓰려고 시도를 하면요. 컴파일 시간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는 게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함수는 음, 그 푸 함수는 노 디스카드인데 받지 않았습니다. 에러가 나도록 할 수 있는데 에러 값을 받지 않으면요 워닝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워닝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닝 발생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함수는 데프리키트 됐습니다. 근데 호출하려고 시도를 하면요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이용하면요 함수나 변수나 클래스 타입에 대해서 속성을 부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는 의미는 사용자가 이 애트리뷰트를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C++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는 일단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여기서 뭐 이 사람 노트인데요. User Defined Attribute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부 컴파일러에서는 사용자 정의 그 애트리뷰트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언리얼에서도 가능한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는 사용자 정의 애트리뷰트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Initialize Condition, Generalized Range for 그리고 Attribute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